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스칼 사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지금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근의 곱이니까 실근의 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전개했었을 때 4차식이 x 4제곱이라고 되는 그냥 4차항의 개수가 1인 거고, 그럼 나머지 지금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을 때 이거의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4개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지금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 1분의 그리고 상수항 d라고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부호만 정확하게 생각하면 맨 처음엔 뿔이니까 얘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결국 필요한 건 상수항 파트만 정확하게 몇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상수항 1, 2, 3, 4 곱해준 거에 마이너스 3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니, 그럼 얘를 곱해주면 24에서 거기서 3을 빼준 21이 상수항 파트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 답은 21이라고 써서 4번이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A 세근이 마이너스 3, 4 알파였었을 때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세근 갖고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A 값을 알파 값을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세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 더하면 1 플러스 알파요라고 되는데, 이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1분의 그리고 2차항 계수 마이너스 2, 즉 얘가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가 1이라는 걸 먼저 알고 들어갔어.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 얘에 대한 건 지금 두근두근 우리는 표현을 두근두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두근씩 곱한 걸 더하자. 그럼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곱해준 4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 두근두근의 합이, 그럼 이때는 지금 1분의 a랑 똑같아요 라고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그럼 결국 a 값을 다시 구하겠다. 그럼 이때 얘를 합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고, 세 번째 이 b에 대한 상황은 세근의 곱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겠죠. 그럼 이때 세근 다 곱한 거, 즉 마이너스 12가 1분의 거기에 마이너스 b요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b의 값은 1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것들을 다 합해 주세요 라는 게 답이니까 그럼 그 합은 2구나.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허근이 어디서 갔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은 0,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그럼 여기서 허근은 여기서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찾았습니다. 그때 여기서 얘의 값을 구하라는데 벌써 근이었으니까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결론식을 먼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럼 알파 8제곱은 알파 6제곱에 곱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쓰여지는데, 그럼 알파를 6제곱한 건 1이 되니까 여기 지금 알파 제곱분의 1 거기에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는 여기서 세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여기는 알파를 곱해주고 여기는 베타를 곱해주는 식으로 갖다 써볼게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1분의 베타, 즉 최종 나는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의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으니까 두 분의 합은 1이다라는 건 우리 발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지금 직사각형 타일을 8개를 붙여서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1920이었을 때 이때 타일 하나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나는 이 그림에서 보면 짧은 길이 여기를 x라고 두고 들어가면 다 x가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지금 이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x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5x라는 자체에서 이때 이 직사각형에서 길이가 3개로 충분히 나눠졌으니 그럼 이때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지금 3분의 5x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가 3분의 5x가 되었어요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이 넓이라는 자체는 얘가 8개 있겠으니까 x 곱하기 3분의 5x 거기에 곱하기 8 얘가 192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라는 걸로 x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쓰시면 되겠지. 그럼 3분의 40x 제곱이 1920이 되는 거고, 그럼 x 제곱은 1920에 곱하기 40분의 3을 하여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 약분 4로 약분을 하니 여기는 48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48 곱하기 3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으로 바꿔주면 16 곱하기 3제곱, 즉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 x값이 될 수 있는 건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얘였을 때 그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조건을 갖고서 저 식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럼 그때는 거꾸로 하는 행동으로서 얘가 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수직선 그래프를 갖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와 1이고, 근데 이 안에서 부동호 방향이 지금 이쪽이 크댔으니까 이차 함수가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갖고 식을 쓸 수 있는 게 일단 절편을 갖고서 식을 쓰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했었으니 이때 a를 갖다 쓸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니까 a는 현재 음수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서 b와 c와를 찾으니까 그럼 이때 얘를 전개한 식은 ax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요. 그럼 원래 쓰여져 있던 식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b가 1차항 계산이니까 그럼 b는 즉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쓰여졌으며 상수항 파트가 지금 c가 되고 그 c는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원하는 결론식 여기다 대입을 해주니 c 대신에는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라. c 대신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ax 제곱과 그리고 b 대신에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a를 대입해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ax와 거기에 지금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요 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그럼 이때 나는 지금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줄 건데 그때 a가 음수라는 자체를 알았으니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그럼 지금 4x 제곱에 여기에는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인데 그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근을 구하니까 4, 1, 1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1 마이너스 1과 4분의 1을 갖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0보다 작은 파트, 즉 이렇게 되겠구나. 결국 얘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가 4분의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는구나. 그럼 최종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세요 라는 게 목적이니까 베타는 4분의 1 마이너스 1을 하세요 라는 걸로 계산. 그럼 얘는 4분의 5라는 답으로서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찾으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가 목적이지. 그럼 처음에 2차식이 아니다. 즉 2차식이 아니려면 2차 항의 계수가 0이면 되니까 a가 1일 때 상황을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럼 a가 1이었을 땐 0. 그럼 여기는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부등식에 지금 해가 결국 모든 실수가 되겠죠. 3이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해는 모든 실수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럼 이 모든 실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풀라는 거였으니까 a는 1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2차 식이었을 때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근데 2차 식이었을 때를 생각하다 보니 이 2차 함수 그래프 갖고 따지는데 그 그래프가 0이라는 애보다 다 떠 있어야 된대요. 그럼 x축, 즉 이 0보다 다 떠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에서 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판별식을 갖다 써서 교점이 없다라는 개념을 쓰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a-1인데 교점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니까 여기는 a가 1보다 크다고, 얘는 인수분해를 했었을 때 a-1로 먼저 묶어주면 여기는 a-1 빼기 3이니까 a-4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는 1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은데 그때 그 둘이 겹쳐지는 건 어차피 얘구나. 그럼 우리는 1번 경우에서 얘와 2번 경우에서 얘가 둘 다 답이니까 최종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답을 쓰라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답은요,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연립부등식을 푼 이 문제의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는요, 일단 풀어줘야 되는 게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니 얘는 x-5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지금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도 이 해를 구하고 싶은데 보니까 얘가 x제곱에 플러스로 항상 묶어서 썼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x에 거기에 a-5 그리고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가 a-5와 a 플러스 3 곱해서 얘가 나오면서 거기서 얘가 나오기 위해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나오겠구나. 그럼 결국 얘는 지금 x-a 플러스 5와 x-a-3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가 나오시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는 절편을 먼저 표현하면 얘의 절편은 a-5고 여기서의 절편은 a 플러스 3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다라는 상황에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그럼 a-5와 a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답으로서 이렇게 수직선이 완성이 되어야 돼. 그럼 이 수직선과 그리고 얘 수직선을 겹치는 게 원래 해가 되는데 그 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얘부터 표현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2, 5 색칠된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범위에서 여기서 겹치는 게 없으려면 a-5 얘는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a 플러스 3 얘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지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a-5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3은 5보다 큰 데 있어야 되면 이제 마지막 등호 여부 따져보는데 a-5라는 빈 동그라미가 이쪽에 존재를 해도 그때는 겹치는 해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갖다 표시를 붙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도 등호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A 조건을 푸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그 둘을 더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최대, 최소 더해주면 되니까 2 플러스 3을 더해줘서 5다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니까 그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각 자리 숫자가 1부터 9까지인 4자리 수로 된 여행 가방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비밀번호의 1의 자리 숫자는 2고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는 5이면서 그리고 비밀번호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가 가능한 가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5 그리고 10의 자리 모르고 1의 자리는 2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서 우리는 특징 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다 보면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걸 찾으셔야 돼. 그럼 이때 여기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은 벌써 a 플러스 b 플러스 7이니까 그럼 얘가 9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9가 되었을 땐 그럼 이외 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되는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합해서 2가 돼야 되는데 1부터 9까지니까 여기는 1,1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9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지금 18이 되는 거를 물어본 거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11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겠죠. 그럼 11이 되는 거는 2,9 그리고 3,8 4,7 5,6 6,5 7,4 8,3 9,2까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도 쓰여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합이 27이 되는 걸 물어본다면 여기서 27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20이어야 되는데 a와 b는요 제일 커봤자 9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모순이 돼서 안 된대. 그럼 나머지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1, 2, 3, 4를 한 번씩 사용을 하여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다 나열을 한 거래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수들만 먼저 다 더해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지금 여기에 있는 수의 공통점은 1000이라는 숫자가 일단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여기선 10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나머지 3개를 만드는 방법이 나열을 하는 3팩토리얼의 경우 즉 6가지인데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의 공통점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2000이라는 숫자가 또다시 3팩토리얼 경우의 수만큼 있을 거고 여기도 3000이라는 숫자 여기는 4000이라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만큼 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특징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다음 100의 자릿수가 1인 숫자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100의 자릿숫자가 1인 숫자들만 갖고서도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1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3개가 되는 거니까 100도 그리고 200도 300, 400도 다
3팩토리얼만큼 있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된대요. 그럼 이거의 규칙성에 의해서 나머지 10, 20, 30, 40 얘네도 다 3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1도 2, 3, 4도 다 3팩토리얼만큼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때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지금 여기를 다 더한 값,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거는 지금 만이요 플러스 여기를 다 더한 값 1000이요 플러스 여기를 다 더한 값 100이고요 여기를 다 더한 값 지금 10인데 그게 다 3팩토리얼 묶음으로 표현해서 곱하기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계산한 게 11,110 거기에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얘를 곱해준 값으로서 답을 쓰라는 건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느 농구팀에는요 12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중 가드는 5명, 그리고 포워드는 4명, 그리고 센터는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드, 포워드, 센터를 지금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되는 사건인 여사건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이거에 대한 여사건을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지금 가드가 5명으로 해뒀으니까 가드 5명만 뽑았었을 때 그때 저 경우를 반대되는 경우가 되는구나. 또 그 다음 가드, 포워드, 센터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가드와 포워드로만 이루어진 조합도 제외되는 거고, 그리고 가드와 센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조합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포워드와 센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조합도 제외를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가드와 포워드를 이 조합을 생각을 했었을 때 가드와 포워드는 총 9명인데 그럼 그 9명 중에서 나는 지금 5명을 뽑을 거다 라는 이 생각에는 가드만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도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나는 가드 5명만 뽑는 건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을 제외를 시켜줘야 되고, 이것도 가드와 센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가드와 센터, 즉 8명 중에서 나는 5명을 뽑는 거에서 거기서 이번에도 가드 5명만 이루어져 있는 건 여기서 빼주니까 또 한 가지를 겹치는 거라서 또 빼줘서 여기서 셌던 거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워드와 센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7명 중에서 그냥 5명을 뽑자라는 거니까 여기는 7, 5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쓴다라는 건 전체 경우 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표현하면 12명 중에서 5명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이때 분자는 12, 11, 10, 9, 8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5, 4, 3, 2,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약분을 해주니까 5, 2, 10 약분 될 거고요. 그리고 3 약분해서 3이고 4 약분해서 2. 그럼 12 곱하기 11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줘라.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은 792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나는 여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가지요 이렇게 구해줬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9C5에서 1을 빼준 걸 갖다 써야 되는데 9C5는 9C4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4, 3, 2, 1에서 9, 8, 7, 6 거기서 빼기 1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약분을 해주시니까 3, 2, 6
약분이 될 거고 4 얘랑 약분해서 2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126이 될 건데 거기서 1이 빠지니까 125가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에서도 지금 85는 8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하니까 빼기 1. 그럼 83은 3, 2, 1 분의 8, 7, 6 거기서 빼기 1을 하세요. 그럼 3, 2, 6 약분하니까 1. 그럼 8, 7에 56에서 1이 빠지니까 여기는 55가지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네 번째 75는 당연히 72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그럼 여기도 약분을 해서 7, 3, 2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얘를 합해서 6건을 빼주면 되니 여기는 합하면 126, 여기를 합하면 지금 76. 그럼 이때 이 둘을 합하면 지금 202. 그럼 792에서 202를 빼준 값을 답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9,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90까지야. 그럼 590까지인 답은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어떤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 5번인 5명의 학생이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임의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2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른 학생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는 방법을 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이걸 흔히 책가방 문제라고 해서 자기 책가방을 못 가져가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는데 그때는 수영도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요, 이 2명은 자신의 번호를 가져가는 걸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니, 그럼 그 5명 중에 어떤 2명이 자신의 거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2명을 선택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로서 얘는 지금 10이라고 표현해주는 경우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에서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그럼 나는 그 2명이 예를 들어서 1, 2번이었다고 하면 2번은 1번 카드, 2번 카드 그대로 가져갔대요. 그럼 나머지 3, 4, 5번은 자기 거를 못 가져가니 이때 여기서 수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 그럼 3번이라는 애가 자기 거 못 가져가니 4번 카드를 가져갔었을 때 그럼 그때 지금 남아있는 건 3, 5의 카드가 남아있는데 그럼 이때 4번은 5번 카드 그리고 얘는 3번 카드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면 두 번째 3번이 4번 카드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때 3, 5 아니 얘가 5번 카드를 가졌다고 생각했죠. 이제 얘가 5번 카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지금 3, 4밖에 안 남았으니 3, 4를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는 결국 이 10가지와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곱해주는 답으로서 이거는 20가지의 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볼게요. 병준이는 방학을 이용해서 국내 여행을 계획하여 가고 싶은 도시를 도별 다음표와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병준이가 2개의 도를 여행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3개를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2개의 도시를 지금 여행하기로 하였대요. 그럼 이때 병준이가 계획할 수 있는 여행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거기서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안쪽에서 나눠지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처음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들을 선택을 할 때 나는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 이 도시들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4개의 도시가 있고 충청도에서도 4개의 도시가 있고 근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3개의 도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작전을 잡을 수 있는 건 처음 가는 도시의 개수가 4개짜리를 갔었을 때 거기서 또 4개짜리를 가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처음 도시가 4개짜리였을 때 두 번째 도시가 3개짜리로 가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처음 도시를 3개짜리 있는 데로 갔었을 때 그때 두 번째에 4개 도시가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3개 도시에서 3개 도시로 가는 경우로 크게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방문 도시의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도의 순서는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첫 번째 4개에서 내가 지금 강원도, 충청도를 갈 건지 아니면 충청도, 강원도를 갈 건지 그거의 경우의 수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 팩토리얼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 이 도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강원도, 충청도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강원도 이 4개 도시에서 처음에는 3개만 방문을 해야 된대. 그럼 그거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됐으니까 우리는 조합으로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4개에서 3개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두 번째 도시 충청도 똑같이 4개에서 지금 두 번째 도시에서 2개만 여행을 할 거라고 했으니 4개 도시 중에 2개를 골라라. 그래서 이걸 곱해주는 게 우리는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에서는 지금 내가 이 4개 도시와 3개 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때 어떤 4개 도시를 갈 건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나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2가지와 그러면 이 3개 도시도 어떤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곱하기 이 가지수에 거기에 나머지 도시 탐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4C3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3C2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는 3개의 도시 중 4개의 도시를 가는 건 3개의 도시 중 어떤 걸 갈 건지 경우 2가지와 4개의 도시 중 어떤 도를 갈 것인지 2가지와 그리고 그럼 이제 3개 있는 도에서 나는 3개를 골라서 가야 되는 거니까 3C3에 4개 도시가 있는 데에서 2개를 골라가서 가야 되니까 4C2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 3개를 갈 때는 결국 얘네 둘 중에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를 골라라. 그럼 즉 그 순서는 이펙토리얼 이렇게 갖다 썼을 때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간다라고 치면 3개 도시 중 3개를 골라주면 되니 3C3에 3개 도시 중 2개를 골라주면 되니 3C2여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펙토리얼은 2 곱하기 4C3은 4 4C2는 6이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86에 48가지요 이렇게 나오실 거고 두 번째 2 곱하기 2 계산하면 4 곱하기 4C3 4 곱하기 3C2 3이요 이렇게 써졌으니까 여기도 48가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세 번째 2 곱하기 2 4 곱하기 3C3은 1 거기에 곱하기 4C2는 6 이렇게 되니까 여긴 24가지요. 마지막 이펙토리얼은 2 3C3은 1 3C2는 3이요. 그럼 여기는 6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니까 얘의 합은 96 여기 합은 30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다 합한 건 126가지요. 그래서 이때 126가지인 답을 1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1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있어. 그럼 이때는 np3은 n, n-1, n-2까지 3개를 곱해준 것이고 더하기 4 곱하기 nc2는 그럼 2 곱하기 1분의 n부터 n-1까지 곱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n 곱하기 6c3이니까 n 거기에 6c3은 3, 2, 1분의 6, 5, 4 이렇게 표현을 하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어차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n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변을 n으로 먼저 나눠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2, 4 약분되니까 여기는 2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n-1 곱하기 n-2 더하기 2 곱하기 n-1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값이 여길 계산하니까 20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
n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n 플러스 2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완성하자. 제외.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n 마이너스 5와 n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겠지? 그럼 이때 n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먼저 나오실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 3과 n의 관계에서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그리고 n과 2와의 관계에서도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결국 n의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여지는 답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는 n의 정수 그럼 3, 4, 5 이렇게 개수가 3개만 존재할 거니까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행렬 A, B가 존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을 때 그때 A, B, C, D를 구하래요. 그럼 두 행렬이 같을 거는 같은 행, 같은 열의 성분들이 똑같으면 되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2B가 1이라는 관계식 하나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가 A 마이너스 B랑 같아요. 즉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랑 같아요. 또 식 하나. 세 번째, 이 C 마이너스 D는 6이랑 같아요. 네 번째, 0이 C 플러스 D랑 같아요. 그럼 C 플러스 D가 0과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 B, C, D를 찾아주시면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은 빼주시면 3B가 6이요. 그럼 이때 B의 값은 2요 라고 나올 거고 그럼 B 대신 2를 대입하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리고 이 두 식은 더해 주시면 3C가 6이요. 그럼 C의 값이 2구나. 그럼 C 대신 2가 대입되면 D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B, C, D 다 곱한 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 답은 24요. 그래서 5번을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행렬 A와 지금 B라는 행렬에 대하여 지금 이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의 1행 2열의 성분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주어진 조건식을 먼저 간단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어차피 X를 구하자 했으니까 X를 구하려면 이게 좌변으로 넘어가서 X는 이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나머지 A 플러스 3B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표현하다 보니 마이너스 A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이거를 갖고 표현하니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1배를 다 실수배를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라고 쓰여질 거고 더하기 2B라는 행렬은 모든 실수배를 2배씩 하세요. 그럼 여기는 4, 2,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 행렬을 더하랬으니까 같은 행 같은 열끼리 더해주시면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1행 2열. 그럼 1행 2열. 결국 마이너스 1을 골라라.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행렬 A와 B와 그리고 C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PA 플러스 QB는 C를 만족을 시키는 세 실수 PQ가 존재를 했었을 때 그때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다시 PA라는 행렬 그러면 각 성분에 P배를 해서 마이너스 P 그리고 P 그리고 2P 그리고 0 얘와 더하기 모든 성분의 Q배를 한 거 4Q AQ 4Q
그리고 6q까지 이걸 계산한 행렬을 먼저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더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4q가 되는 거고 p 플러스 aq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2p 플러스 4q니까 2p 플러스 4q에 그리고 6q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 행렬이 지금 나는 C라는 행렬과 동일하대. 그럼 C라는 행렬인 2, 1, 0, 2 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모든 성분이 똑같다면 6q가 2라는 걸 얘를 이용해서 먼저 q 값이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지금 먼저 찾을 수가 있고 그럼 q가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을 먼저 표현을 해주니 그럼 2p에 플러스 3분의 4가 0이 돼요. 그럼 이때 p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그럼 마지막 a 값을 구하라는 a를 갖고 있는 여기가 1이 됩니다. 근데 p 대신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q 대신 3분의 1이 들어가니까 3분의 1 a가 얘가 1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3분의 1 a가 3분의 5가 되었으니 a 값은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행렬 x, y에 대하여 x, y는 y, x가 지금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행렬에서 곱은 교환 법칙이 원래 성립하지 않는댔어요. 그럼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시대는 실제로 계산을 해서 각 성분을 비교해라 라는 거고 그럼 x, y는 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와 y라는 행렬은 3, 1, 2, 1 그럼 얘네 둘을 곱해줘라 라고 얘기해 준 거고 그럼 우리가 곱할 때는 기역자로 곱해주시면 되니 그럼 이때 3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해주니까 1 그리고 또 기역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1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0 그리고 또 기역자 얘 그럼 마이너스 6 그리고 2a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a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고 계산한 거랑 이번에는 y, x를 계산을 하세요. 그럼 3, 1, 2, 1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 얘를 계산한 성분으로 다시 표현을 하자. 또 기역자로 곱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해주니까 3 거리고 마이너스 2 계산하니까 1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역자 마이너스 3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쓸 것이며 또 기역자 이렇게 곱해주니 2랑 마이너스 2니까 0 그리고 또 기역자로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럼 이게 둘이 같으면 되니까 비교하는 게 이쪽만 비교를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 되는 a 값을 찾아라. 그럼 a는 3이구나.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행렬 a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 a의 어떤 n제곱이 단위 행렬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에 대해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거듭제곱은요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규칙을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때 a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면 0, 1, 마이너스 1, 0과 그리고 0, 1, 마이너스 1, 0을 갖고 계산하자. 그럼 다시 기역자 또 계산을 해주시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쪽 기역자 0 그리고 0 그럼 여기는 0이요. 이때 여기서 기역자 마이너스 1, 0 곱하니까 0이고 여기도 0이요. 이렇게 써질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에 a가 곱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a 제곱을 계산한 게 지금 위에 쪽에서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찾았으니 거기에 원래 있던 a 0, 1, 마이너스 1 그리고 0을 또 계산해서
찾자. 그럼 이번에도 기억자로 곱해 주신다면 0이고 0이니까 여기는 0. 그리고 또 기억자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1. 또 기억자로 곱해주니까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주면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 상태에서 0이고 0이니까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단위 행렬이 아니잖아. 그럼 이때 a 4제곱도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a 세제곱에 a를 곱한 거. 그럼 a 세제곱은 여기니까 0, 마이너스 1, 1, 0에 0, 1, 마이너스 1, 그리고 0을 또 곱해줘서 쓰자. 기억자 또 곱해주시니까 0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1이고요. 그리고 이때 기억자 곱해주니까 0과 0을 더해주면 0이고요. 또 기억자를 곱해주니까 1, 0, 0, 0이니까 0. 그리고 마지막 기억자 1 곱하기 1, 0 곱하기 0, 1. 아, 이게 단위 행렬이 되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a 4제곱이었을 때 처음으로 단위 행렬 2를 만족하니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은 4. 그래서 2번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공책의 가격은 표 1, 즉 얘가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유진이와 민규가 사려는 공책 수, 얘네는 지금 표 2, 여기를 따라간대요. 그때 A, B, C, D, A라는 행렬은 얘를 행렬로 만들어준 거고, B라는 행렬은 지금 이거를 행렬로서 표현을 해줬네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A, B를 곱한 거를 물어봤대. 그럼 A, B, 얘네 둘을 곱했었을 때,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인 정사각 행렬이 나올 것인데, 그때 거기서 2행 2열, 그럼 2행 2열 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이 식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하면 이 식은 지금 얘 곱하기 이 끝에 쪽에 있는 얘네 둘을 곱한 거고, 그럼 이때는 뭐냐, Q 문구점에서 민기가 산 볼펜 개수와 그리고 가격을 곱해준 거, 그리고 Q에서 공책 가격과 공책 개수를 곱해준 거겠죠. 그럼 결국 여기는 Q라는 데에서 민기가 산 거를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민기가 문구점 Q에서 볼펜과 사는 경우에 대한 거를 물어봤으니 답은 4번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때 한근이 1 플러스 i였었을 때 여기서 실수 a, b 근데 그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뭐야? 벌써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하나의 허수의 근을 가지니 켤레근을 갖는 거로서 한근이 1 플러스 i, 그럼 다른 근은 켤레근인 1 마이너스 i, 나머지 한 근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이렇게 먼저 써놓고 들어갈까? 여기까지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먼저 표현하는 거는 나는 얘는 식을 갖고 풀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얘네 둘을 갖고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면 x제곱에 그때 x의 개수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때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럼 두 근의 합이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한 파트는 두 근을 곱한 값을 써라.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건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쓰여지실 거고, 거기에 한 근이 알파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는 x-알파라고 쓰여져 있는 식에는 0. 이 식을 전개한 식이 얘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여기서 상수한 파트가 마이너스 4니까 벌써 알파가 2구나 라는 걸 찾으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2라는 것도 찾아줬고요. 그럼 나머지 개수, 특정한 개수 찾자라는 문제로 바뀌어지니 그럼 이때 A는 X제곱의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X랑 마이너스 2X랑 곱한 마이너스 2와 그리고 마이너스 2랑 X제곱이랑 곱한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bx, 그럼 이때 x의 개수를 나는 b라고 놓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는 이 x와 그리고 2를 곱해준 2,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x를 곱해준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여기는 6이요.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찾아줬네요. 그럼 최종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었으니 A 플러스 B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가 목적인데 여기서 절대값이 두 개가 씌워져 있는 부등식을 풀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0이 되는 x값, 즉 0과 여기서 얘가 0이 되려면 x가 2분의 3. 그럼 얘를 기점으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x가 0보다 작았을 때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그럼 그 x가 0보다 작았을 때 절대값을 풀어주니까 음수고 음수라서 마이너스 2x와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9 이하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 4x가 될 거고 그럼 이때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조건 갖고 풀었으니 얘를 수직선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거기에서 지금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0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 해를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구나. 그러면 여기는 2x 그대로 나올 거고 뒤에 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서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지금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얘의 해는 결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근데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라는 건 결국 얘를 답으로 갖다 써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부분의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0에서 색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2분의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마지막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2x 거기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4x가 12요. 그럼 이때 x값이 3 이하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의 경우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에서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얘는 이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푼 게 모두 다 답이니까 이걸 통틀어서 답을 말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이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그 해가 a 이상 b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가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때 최종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해줬으니까 그럼 이들을 답을 더한 건 2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x, y, g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문자가 3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일일이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럼 거기서 나는 개수가 가장 큰 g에 먼저 숫자를 대입하면서 숫자를 최대한 빨리빨리 줄이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주사위에서 나온 수니까 g가 1부터 제일 작은 값이 될 거고 그럼 그때 x 더하기 2와 2의 값이 1이 들어가면 3이니까 빠지면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2가 되는구나. 그럼 다시 여기서도 순서쌍을 쓰다 보니 나는 지금 이때 얘가 될 수 있는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1이었을 때 안 되겠죠. 2도 안 되고 3 이었을 때 그럼 3이 6이니까 그럼 3,6 이거 될 거고 4였었을 때 4이 8이니까 4 그리고 5 들어갔었을 때 2 근데 6 들어가면 얘가 0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g가 1이었을 때는
세 가지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G 대신 2를 대입했었을 때, 그럼 이때는 지금 x 플러스 2와 2의 값이 15에서 6이 빠지니까 9가 되는 경우를 찾자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럼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또 안 되겠죠? 2가 들어갔을 때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4니까 얘는 5 될 거고요. 그리고 3이 들어갔었을 때는 지금 6이니까 3으로 될 거고, 그리고 4가 들어갔을 땐 1 여기까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가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또 G가 3이었을 때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때 x 플러스 2와 2의 값이 3이 대입됐으니까 9가 빠지면 되는 거로서 6이라고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y에 1이 들어갔을 때는 2니까 여기는 4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2가 들어갔을 땐 4니까 2. 3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G가 4가 들어갔었을 땐요. 그럼 이때는 x 플러스 2와 2의 값이 지금 4가 들어가면 12니까 12가 빠지면 3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3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이때 y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을 거고 1,1밖에 없겠구나. 그럼 여기는 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써지면 이때 G에 5가 들어가면 얘가 1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는 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되겠구나. 그럼 이제 순서상 가지수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더한 9가지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인님의 가족 5명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똑같은 놀이기구 3개에 나누어 타려고 할 때, 그때 지인의 가족이 3개의 놀이기구에 나누어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비어있는 놀이기구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딱 분할 문제가 기본적이 되는데, 3개의 놀이기구가 있었을 때 내가 인원수를 나눠서 표현해야 되는데 비어있는 놀이기구는 없으니까 제일 많이 탈 수 있는 3명, 1명, 1명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2명, 2명, 1명을 타는 이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건 지금 어떤 3명이 몰아서 탈 것인지 그걸 선택하자라는 거니까, 그럼 나는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1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각각 타는데 A, B, BA 서 있는 경우는 같은 걸로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 둘을 하나로 보는 2팩분의 1을 곱해주는 경우의 수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어떤 2명이 타는지, 즉 OC2 그리고 나머지 3개 중 2개 EC2 거기에 1C1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서도 이 이 위치 바뀌는 건 놀이기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저 2팩분의 1까지 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여기를 계산하니까 OC3은 10, EC1은 2, 그리고 1C1은 1,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지금 10가지요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OC 10, 3C는 3, 1C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약분하면 15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 둘을 합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의 가지수는 25가지의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얘가 2차 정사 경렬 A에 대하여 지금 관계식이 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얘 하나를 만족을 해줬을 때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럼 원래는 2차 정사각형렬을 미수로 놓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얘는 행렬의 그냥 성질을 생각했을 때 1, 0이고 0, 1이잖아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1이라는 자체는 얘 느낌과 비슷하게 나는 이 식을 양변에 실수배로 마이너스 3배를 하지. 그럼 이때 마이너스 3 그리고 A 그리고 1, 0.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배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데,
행렬의 곱하기에서는요, 지금 위치가 이 실수배만큼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을 뒤에 쪽에 있는 이 행렬과 먼저 곱해줘서 여기를 마이너스 3 이렇게 갖다 써도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이번에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4라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4배를 해서 4, A, 그리고 0, 1. 그럼 각 성분의 4배 이 실수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와 8이라고 갖다 쓰여질 건데 방금 배웠던 실수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 4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쓰겠대요. 그럼 이렇게 써졌을 때 나는 이제 뭐 할 거냐? 이 둘을 얘랑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A에 마이너스 3, 0에 더하기 A에 0, 4가 될 것인데 이때 여기서 A로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 0과 0, 4를 먼저 더해도 되는구나 라는 성질이 있고 그럼 이때 얘는 A에 마이너스 3, 4라는 문제에서 원하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방금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말 그대로 얘네 둘을 더해준 거구나 라고 써준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5랑 플러스 8 더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행렬을 갖다 답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4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